자, 이번에는 온도에 의한 온도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다르면은 글래시웨어, 그러니까 유리기구가 팽창하거나 수축할 수가 있죠. 또 용액도 수축 팽창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글래시웨어는 유리로 됐기 때문에 유리가 어, 그러니까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팽창하는 그 계수는 굉장히 작습니다만은 어쨌든 영향이 있습니다. 용액의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는 그래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 식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thermal expansion correc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식이 어떻습니까? 요 왼쪽에는 C 프라임 over D 프라임, 이것은 C는 concentration이고요, D는 밀도입니다. 근데 온도 T 다시 프라임에서 그것이 C over D, 그리고 온도 T에서의 그, 농도 나누기 밀도와 같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 식인데요. 왜 이런 식이 성립하냐면은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니까 농도를 밀도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농도는 몰라니까 몰 퍼 리터가 되고요. 말로 설명한 겁니다. 몰 퍼 리터가 되고, 이거는 농도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이거를 역수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뭐가 납니까? 부피가 이제 저기 분모로 가고, 이제 질량이 모로 가겠죠. 그러니까 요 단위를 생각해 보면요, 뭐가 되냐면은 이게 이제 리터는 서로 상수가 됩니다. 그죠? 요거는 몰퍼 리터인데 요거는 이게 분모에 있으니까 이게 부피가 이제 분자로 가겠죠. 그래서 서로 상수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요게 남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 양이라는 것은 온도가 변하나 변하지 않으나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실험에서는 이런 열 온도의 변화에 따른 뭐 열 팽창이나 열 수축, 그죠? 그거 코렉션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면은 그 코에피션트가 팽창 계수가 굉장히 작아요.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우리 유리 기구 있을 때 파이렉스나 우리 보르시클레이트라는 아주 좋은 유리를 쓰는 건데요. 그거는 평창 계수가 실온 근처에서 0.001%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100분의 1, 1000분의 1, 뭐 10만분의 1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용액의 팽창은 좀 심하죠. 그죠? 아무래도 열 팽창 계수가 큽니다. 그래서 용액할 때는 대개 어떤 용액을 쓰냐? 수용액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용매로 쓰는 그런 용액을 만들기 때문에 물에 관한 온도 변화에 따른 밀도 변화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가장 크다 대부분 알고 있지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한번 표를 보시면은 여기 맨 왼쪽 컬럼은 온도, 섭씨 온도가 쭉 있고 0도부터 20도, 여기 37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컬럼은 덴시티입니다. 보니까 물의 이 밀도가 이제 거의 1에 근접합니다. 1 그램 퍼 밀리리터. 근데 이게 정확히 그렇진 않죠. 여기 잘 보시면은 이게 이제 1도 간격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4도씨에서 0.999974,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온도가 낮아도 밀도가 줄어들고 온도가 높아도 밀도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이 굉장히 특이한 거죠. 대부분은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은 계속 밀도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은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죠. 양은 일정한데요.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특이사항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요 세 번째, 네 번째 컬럼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부력을 이제 고려한 물 1g의 부피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밀도가 가장 높은 4도씨에서 부피는 가장 작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런 현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제 부력을 고려하니까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실험에서는 아주 정밀한 실험에서도요. 대부분은 뭐 부력이나 온도가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은 대부분 이제 실온에서 하거든요. 실온은 25도씨를 뜻합니다. 25도씨나 20도씨나 크게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물의 밀도를 보면은 20도씨에서는 0.998207, 25도씨에서는 0.998207, 뭐 약간 차이가 안 납니다만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건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얼마나 이게 정밀한 실험을 이제 해야 될지 이제 그럴 때 이런 것이 에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 정밀한 실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어, 온도를 조절합니다. 온도를 일정한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험하고 온도 재고 또 실험하고 온도 재고 해서 보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렇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일관되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2장의 마지막 주제로서 엑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 엑셀 대부분 다 잘 쓰고 있으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이거는 이제 보면은 마이크로 어, 소프트 오피스의 하나의 구성 성분인데 저는 아주 굉장히 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진짜로 엑셀런트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엑셀은 기본적으로 스프레드 시트예요. 여기 보세요. 컴퓨터 스프레드 시트. 스프레드 시트라는 것은 이게 어, 칸이 있는 겁니다. 칸. 그러니까 어, 가로축으로도 칸이 있고 세로 방향으로도 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칸이 하나하나가 다 마치 이제 좌표처럼 그게 이제 그걸 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셀이 주소가 정해졌죠. 그죠? 그래서 이제 A1, A2 뭐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셀에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셀에 수식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래서 계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엑셀에 또 외부에서 그저 프로그램을 짜서 엑셀과 연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인베디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엑셀이 사실은 그 기능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이제 엑셀을 가르치기도 했고 엑셀을 뭐 수시로 쓰고 있지만은 아직은 뭐 저 전문가 수준은 뭐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MS 오피스 중에서 가장 한 가지 정말 진짜로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엑셀을 배우고 싶습니다. 뭐 그래프도 그래요. 3차원 그래프도 그리고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어떤 뭐가 이제 동영상처럼 이렇게 뭐 움직이기도 할 수 있고 뭐 그리고 아주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엑셀을 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엑셀로 저기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엑셀로 저걸 만들더라고요. 뭐냐면 영수증을 엑셀로 다 해요. 칸이 있기 때문에 칸에 맞춰서 하니까 그것도 뭐 한 가지 아이디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엑셀 강의하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화학에서 특히 이제 분석 화학에서 엑셀이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 해리스 책 보면요 더 뒷부분에 문제를 푸는데 엑셀로 푸는 그런 예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꼭 익혀두기 바랍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용으로 엑셀을 쓰려면은 엑셀의 몇 가지 기능, 특히 통계 기능과 여러 가지 계산 기능 그런 거 몇 가지를 알면은 좋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제가 다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 여기 보니까 캘리브레이션 커브 이제 그릴 때 그리고 통계 처리할 때 트랜스레이션 커브를 그리고 시뮬레이션 할 때 또 이제 평형 문제 풀 때 엑셀을 아주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에리스 이 책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하나의 툴로서 문제를 푸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엑셀이 이게 바로 스프레드 시트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이렇게 이게 뭡니까? 요게 열이죠, 열. 그러니까 가로축. 이게 이제 컬럼이고요. 이게 A, B, C로 되어 있고요. 여기 세로축 이렇게 이거는 행이죠, 행. 이거는 로라고 하는데 이거는 1, 2, 3, 4로 되어 있어서 요 주소는 컬럼부터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A1, 이거는 B1, 이것은 B2 이제 그런 식으로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간단한 뭐 이런 식이 예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력을 보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각각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이런 코멘트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고 여기다 이렇게 아니면 이걸 보시면요.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집어넣고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트리스라는 것은 밀도가 1.33이고 실버 나이트레이트는 4.45잖아요. 요거는 숫자입니다. 요것은 문자고 뭐 상관없습니다. 다 집어넣어요. 근데 요 숫자는 요거는 계산이 가능하죠. 그죠? 요게 이제 트리스의 밀도는 이게 D7이라는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요 밑에는 여기 이제 측정치 있죠? 측정을 해서 이제 이게 그 트리스가 정말 딱 100이 나왔다. 이게 저걸로 측정한 것입니다. 근데 요거는 요 D9 이거는 뭡니까? 실제의 참값입니다. 참값. 그러니까 트리스의 그 질량이 참값이 뭐냐 이건데 이제 부력을 이제 고려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력을 고려하니까 요게 참값이 좀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부력이 있으면 모든 게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08이 아니고 100이 됐는데 그럼 100.08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니까 식 있잖아요, 식. 여러분 기억 이제 하시나요? 이제 참값은 이게 측정치에다가 곱하기 여기 분자가 이렇게 되고요. 분모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는 한꺼번에 식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따로 나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분자부터 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식 D11이라는 요 식은 여기에다가 보세요. D11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식을 쓰는 겁니다. 수학식으로 1 마이너스 여기 이제 주소를 정하는 거예요. B4가 뭡니까? B4 이거죠. 이게 이제 공기의 밀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앞에 달러 사인 붙인 것은 이건 절대 주소예요. 이거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주소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여기서 구하고 또 밑에도 마찬가지로 요 밑에 D12 요 식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참값은 이거 뭡니까? D9은 어떻게 되죠? 실제 요거 측정치 곱하기 요 값 나누기 이 값.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을 쓰면은 여기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론 간단한 것은 엑셀을 쓸 필요 없지만은 여러분 동일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엑셀을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최소한 이 분석하게 나온 그 엑셀 정도는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쓸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그래서 엑셀로 모든 굉장히 다양한 연산이 가능해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 물론이고 엑스포넨셜 계산, 그죠? 지수 계산. 꼭 이제 뭐 어떤 지수 가능해요. 2의 몇 승, 뭐 10의 몇 승, 또는 엑스포넨셜 몇 승, 뭐 다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수학에서 여러분 그 연산 순서가 있죠. 마이너스 사인은 제일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에 엑스포넨시에이션, 그죠? 그다음에 멀티플리케이션, 디비전, 그다음에 더하기, 빼기 뭐 그런 거.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그 로그 계산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계산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통계 처리에 아주 엑셀이 아주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엑셀을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하시라. 네, 그 중요성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엑셀에 이 빌트인 함수가 있어요. 엑셀 자체 원래 엑셀이 이제 여러분 MS 오피스 사면은 그게 딸려 나오는 그 기능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떤 때는 그런 함수가 없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함수를 기존에 있는 것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엑셀에 거기 이제 비주얼 베이식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MS 오피스에서 만든 건데 비주얼 베이식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서 엑셀과 연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얻은 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립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A 컬럼, B 컬럼에 이렇게 쭉 숫자가 있잖아요. 어,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뭡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0, 10, 20 요게 이렇게 이것을 이게 이제 A 컬럼이 요게 이제 X축이 되고 요 값이 B 컬럼이 Y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 그리는 거 엑셀 그 차트 또 그래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칸도 아주 잘게 나눌 수도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옵션에서 다 들어가서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필요할 때마다 제가 강의하거나 아니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미 이 정도는 쓰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저 분석과학책 뒷부분에 기본적인 엑셀 사용법 같은 거 다 나와 있으니까 각 장마다 그걸 활용하면은 이제 좋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